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천재박 더 읽어보기. 아마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진도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부분은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지 아마 않았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단원에 있는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떨었을까? 이고, 두 번째는 왜라고 묻기, 답을 찾기, 평가하기입니다. 물론 두 가지 중에서 여기가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가 조금은 많이 되었던 편이고, 밑에 발음이 이상하네요. 밑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은 도움을 얻고자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머니는 왜 숲속에 이슬을 털었을까는, 왜 이러나요, 오늘? 떨자가 아니라 털자입니다. 수필입니다. 글의 갈래를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수필이고, 실제로 근데 이 글의 글쓴이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입니다. 자,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편지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고, 그래서 밑에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잘 안 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백 아닌 고백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서술상의 특징 중요한 거. 친근하고 정감 어린 대화체를 사용했다라는 것. 그래서 아들과 대화하듯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내용 일치 형태로 이러한 부분들 출제될 수 있거든요. 학교엔 전화가 있어도 집에는 전화가 없던 시절이었다.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것. 전화기가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학교를 빼먹어도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그걸 몰랐다. 그래서 학교를 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점점 대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를 가지 않은 날도 있었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학교를 가기 싫었을까? 먼저 학교가 너무 멀었답니다. 너무 멀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이해하지요? 학교에 가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죠? 그래서 학교를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5월 어느 날이었다. 여기 보시면 내부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 이야기는 나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외부 이야기라고 하고, 반대로 그러면 내부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에서 과거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머니와 글쓴이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됐나요? 자, 왜 안 가냐고 물어도 공부가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라고 어머니한테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밑에 보시면 어머니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게 작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아, 매를 맞을까봐. 아닙니다. 겁도 안 냅니다. 겁나긴 때리면 도망가면 되지 라고 말을 하죠. 밑에 보시면 너 데려다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걱정 말고. 지게 작대기가 왜 필요할까요? 제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슬을 털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나서는데 무엇을 알죠? 이슬을 떠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길을 쭉 가죠. 이슬을 떨며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게 작대기로 이슬을 떨며 나를 신장로까지 데리고 갔죠.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면 새 양말과 새 신발을 주십니다. 즉 이슬에 아무리 턴다라고는 하지만 새 양말과 신발이 젖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양말과 신발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나가 잘못을 했잖아요. 학교를 안 갔으니까. 근데 막 거기다가 오히려 막 미친 듯이 화를 내면 더 반항심이 생기고 어긋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현명하게 그러시지 않고 사랑과 정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또 말을 하죠. 앞으로는 매일 떨어주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던 이유는 아시겠죠? 어머니의 애정과 헌신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고 나 혼자 갈 테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외부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슬더리의 의미가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마 그렇게 떨어내 주신 이슬만 모아도 강을 이룰 거다. 사랑과 정성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이슬강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을 합니다. 이 다음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처럼 너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즉, 어머니가 그러하셨듯이 나도 너에게, 아들인 너에게 깊은 사랑을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들아, 길은 그 자체로 인생이란다. 그리고 그것을 걷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란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자, 글쓰기라는데 글읽기와 관련된 건데, 왜 제가 글쓰기라고 모르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니죠, 맞죠? 글읽기. 자, 볼까요? 그냥 이거 순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왜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을 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답을 찾아 적는다. 그 질문에 대한 무엇을 찾아본다, 답을 찾아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그 답에 대한 무엇을 한다,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안 되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정리되어 있는 내용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1번하고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물론 이제 여기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실제 학교에서 많이 출제를 하였거든요.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밑에 보시면 이런 부분, 나의 변화와 바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이 자신처럼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들이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금 알았으면 하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표현을 하고 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밑에 짜임, 외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 여기가 내부 이야기라는 것까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 여기 정리 더 있었죠? 보시고 6번 짜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